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자 안전보고 체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목적, 성공적인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의 요소와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환자 안전보고 체계와 외부로의 보고 체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환자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은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안전사고를 보고하고 보고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비밀보장, 비처벌적,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했으니까 벌 주겠다가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는 사고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모든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이란 수술 부위 오류, 투약 오류, 낙상, 수혈부작용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를 보고하는 절차와 사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은 시스템 중심의 환자 안전접근법 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내 여러 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들이 공유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은 의료기관 내부 보고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의 보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근접 오류나 무해 사건은 자율보고를 하도록 하고 위해 사건과 적신호 사건은 의무보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 운영체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자율보고나 의무보고에 따라 보고체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고를 통해 환자 안전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오류를 발견하고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피드백함으로써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편견 없이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는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환자 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 보고체계입니다. 환자 안전사고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면 의료기관 내 내부 보고체계에 보고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내 내부 보고체계에서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근접 오류는 무기명 자율보고를 하도록 하고 위해 사건과 적신호 사건은 보고자를 명시하여 의무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외부 보고는 의료기관 외부로의 보고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관리하는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 약어로 콥스라고 하는데 이곳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부 EMR을 통해 QI실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외부 기관인 콥스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콥스는 자율보고이지만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의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에 의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내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의 목적은 내부나 외부 보고 시스템에 모아진 환자 안전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환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 기준에서는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잘못된 부위 시술 및수술, 투약 오류, 자살,
낙상, 수혈 부작용 등의 환자 안전 관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고 체계를 수립하고 원인 분석 및 개선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 문화 형성을 위해 적신호 사건 발생 시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경보 발령 시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공유하고 다양한 환자 안전 문화 증진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사고를 보고하고 이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류를 통해 배우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보고체계는 항공산업과 원자력 산업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특히 나사의 항공안전 시스템은 자발적 보고, 비밀 보장, 비처벌 원칙을 특징으로 의료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의 목적은 오류로부터 학습해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접 오류나 경미한 사건은 자발적 보고, 중대한 적신호 사건은 의무 보고를 통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가 없으면 문제를 인식할 수 없고 문제를 모르면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은 보고를 장려하여 보고로부터 학습하여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은 사고를 분석하고 기관 간의 경험을 공유하여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에게는 책임감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은 오류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의 필요성은 의료기관 내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자 제도입니다. 항공, 원자력 등 다른 산업에서도 이미 적용된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사고의 보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 보고, 비밀보장, 비처벌 문화가 필수 조건입니다. 오류를 숨기지 않고 보고하여 시스템 취약점을 파악하고 오류를 통한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은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모두 보고를 활성화하고 오류로부터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비처벌성입니다. 즉, 보고자가 처벌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혼나니까 숨기자가 아니라 잘못을 드러내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밀보장입니다. 보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죠. 세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보고체계는 병원의 이해관계나 특정 부서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 분석입니다. 수집된 자료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류를 정확히 분석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시성입니다. 보고와 분석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현장의 경각심도 떨어지고 개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스템 지향성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찾아내고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보고된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고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접근 가능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보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보고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필수 프로그램에서 쉽게 보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외부로의 보고체계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외부 보고체계인 환자안전보고학습 시스템인 콥스는 손쉽게 온라인으로도 접근하여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안전문화가 중요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문화를 없애야 합니다. 오류를 숨기거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분위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폐하지 않고 오류를 개선 자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 실제 개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사, 의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모두가 환자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함께 학습하고 개선하는 문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페더스톤은 환자 안전 연구에서 환자 안전 사고 보고를 장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고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작은 실수, 즉 근접 오류까지도 쉽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을 탓하지 말고 시스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시스템을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사고를 분석한 뒤에는 구체적인 예방 계획을 세워야 하고, 네 번째는 그 결과는 반드시 모든 직원과 공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고된 경험은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사고 예방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해야 합니다. 팀 접근을 통해 다양한 직군이 함께 보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숨기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치는 문화가 바로 안전사고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은 비처벌성, 비밀보장,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의 독립성과 전문적 분석 등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의 운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의 위해 사건 및 근접 오류가 보고되면 모아진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한 후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보고 활성화와 학습 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입니다. 보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손쉽게 자율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보고는 익명 보고를 허용해야 하고 보고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안전 전문 인력의 배치와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난과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 차원의 환자 안전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보고할 수 있는 효율적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즉시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고 발생 후에는 원인 조사 및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할 때 보고서에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요인 인덱스를 활용하여 환자 안전의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보고 환자 안전사고 유형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우선 사고 발생 즉시 병원 전산 시스템인 휴스 프로그램에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된 자료는 의료질 향상팀인 QI실에 사건이 접수되고 QI실의 환자 안전전담 인력은 이를 분석합니다. 분석을 통해 문제 발생 부서와 관련 직원들이 개선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 경우 의료기관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데 보통 경미한 사고나 근접 오류는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자율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증가시키기 위해 무기명 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해 사건은 5일 이내 보고하거나 의료기관에 따라 48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임상실무 규정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보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적신호 사건은 일반적으로 즉시 구두 보고를 진행하고 서면 보고는 24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건들은 분석을 거쳐 환자안전위원회 및 병원장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된 사건의 오류 유형에 따라 사건을 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접 오류는 고장 유형 및 영향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적신호 사건의 경우 근본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질량상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량상 활동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신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45일 이내에 근본 원인 분석을 완료해야 하고 최대 6개월 이내에 개선 활동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환자 안전사고의 외부 보고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외부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은 콥스, 즉 코리아 페이션트 세이프티 리포팅 앤 러닝 시스템이라는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콥스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사고를 보고하는 자율보고 체계입니다. 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국가가 분석해서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콥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 의료진이 두려움 없이 사고를 보고할 수 있고 보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통해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피드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자의 범위는 환자 안전사고를 인지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 환자안전전담인력과 그 외의 환자와 환자 보호자도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보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고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스스로 콥스에 보고하면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콥스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 보고하고 의료기관장 또는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이 콥스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외부 보고 체계는 단순히 사고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의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단적 학습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자율보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율보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급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고란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런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보고 자체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의 의무보고안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의료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병상 수가 일정 병상 이상으로 200병상 이상 병원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부 다른 보건의료기관에서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는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결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손상이란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합니다.
첫째,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불명은 그냥 잠깐 혼수 상태가 아니라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혼수 상태, 다시 말해 코마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둘째, 심한 장애가 남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심한 장애는 법적으로 규정된 심한 장애를 뜻하고 단 자폐성 장애인은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셋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즉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특별히 인정된 사례는 중대한 사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보고 시점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1개월 이내까지는 보고가 허용됩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 시기인 지체 없이 기준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일어난 경우, 두 번째는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다른 용량, 다른 경로로 투여된 경우, 세 번째는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 등으로 환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체 없이의 기준은 환자가 사망한 날 또는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째 되는 날, 장애 판정을 받은 날에 지체 없이 의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의 수술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날에 지체 없이 의무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7가지 실행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7가지는 영국의 내셔널 페이션트 세이프티 에이전시에서 제시한 내용인데요. 의료기관들이 환자 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꼭 참고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 안전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병원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실수하면 혼나니까 숨기자가 아니라 오류를 공유하고 개선하자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직원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스스로 안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관리 활동을 통합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은 따로 떨어진 업무가 아니라 병원의 모든 운영과 진료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보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오류나 근접 오류를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개선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국민 참여와 공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도 안전을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성과나 문제점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안전에 대한 교훈을 학습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직원, 다른 기관과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위험 해결 방안을 실제로 실행해야 합니다. 문제만 파악하고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반드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환자 안전보고 체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류는 숨겨질 때 반복되고 공유될 때 예방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숨기면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함께 원인을 찾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그 경험이 소중한 교훈이 되고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은 숨김 없는 소통과 열린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고하고 배우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 모두의 의료 현장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환자 안전보고 체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마음에 꼭 새기고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나는 환자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간호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